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운영체제 과목에 대한 문제, 이번 단원은 25번부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9쪽부터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자, 109쪽의 25번 문제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정책인데 우리가 이제 가상 주소를 쓸 때 P, W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때 P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 P는 페이지 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네. W는 뭐죠? 변이값이죠.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번이고요. 얘는 2번, 얘는 3번 이런 식이죠. 그럼 2번에서 위에서부터 몇 번째 떨어져 있느냐, 여기를 가리킬 때 2,100, 2번 페이지에서 100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주소를 나타낼 때, 전체적인 주소를 나타낼 때, 자, 얘는 이제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곳, 얘는 변이를 나타내는 곳. 그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전체 64MB 물리적인 메모리가 있다. 이 전체적인 크기가 64MB 물리 메모리가 있다. 32비트의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자, 주소가 나타낼 수 있는 주소가 총 몇 비트예요? 32비트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리고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가 4K바이트다. 자, 이것의 크기가 얼마다? 4K바이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르키는 이거죠? 이게 4K바이트. 그러면 이제 최대 여기서 여기를 가르킬 때 4KB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지정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가르킬 때는 몇 비트가 있으면 가르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죠. 네. 자,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가 지금 4KB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의 크기가 4KB다. 이걸 가리킬 때는 얘는 4 곱하기 2의 10승이잖아요. 2의 12승이죠. 그러니까 2의 12승 가지를 가리키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다? 12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가리킬 때 12비트, 그래서 변이가 12비트를 차지하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페이지 번호를 가리키는 주소는 몇 비트가 남았어요? 20비트가 남았어요. 20비트가 이게 32비트에서 12비트 자리를 변이가 차지하니까 페이지 번호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은 20비트가 남았다 그거죠. 20비트니까 얘는 몇 가지? 2의 20승 가지를 가리킬 수가 있다. 여기 있는 페이지를 22의 이렇게 2의 20승 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즉 페이지가 2의 20승계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6번 문제를 갈까요? 26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P, W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시스템에서 물리적인 주소를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고, 가상 주소를 P, W로 표시를 한다. 여기서 P와 W는 각각 페이지 번호, 페이지 내에서의 오프셋이다. Z를 한 페이지의 크기라고 할 때, 네, P와 W, Z와 A의 함수식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죠? 만약에 이제 얘가 120번지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근데 이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이것의 크기가 100의 크기다라고 했을 때
if. 그럼 얘는 어떤 뜻이에요? 네. 이 120번지를 지정을 한다. 100의 크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페이지 번호가 1이 되는 거, 그 1에서부터 1번 페이지에서 20번만큼 떨어져 있어요. 22 변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또 계속해서 있는데 230번지예요. 이것의 크기가 100이니까 230번지예요. 그러면 페이지가 100단위로 쪼개지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페이지 번호는 2가 되겠고 네, 변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라는 변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페이지 번호 1번이다 2번이다를 뭘로 따져요? 번지수 나누기 크기로 따지고 있죠. 자, 페이지 번호를 지금 뭘로 잡았나요? 페이지 번호. 네. 번지수를 뭐가 잡았나요? A가 잡았죠? A는 번지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인가요? 크기. Z가 바로 뭐죠? 이 프레임의 크기가 되죠. 그럼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P가 지금 페이지 번호가 되는 거죠.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따져요? 크기, 전체적인 번지수 이거죠? 번지수 A 나누기 Z를 한 값이 되죠. A 나누기 100. 그러니까 120 나누기 100을 하면 1번 페이지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변위값은 120만큼 떨어졌어요. A와 Z를 나눈 무슨 값? 나머지 값. 그죠? 120 나누기 100을 한 나머지 20이 바로 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네. 자, 변위는 우리가 W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P는 A 나누기 Z, W는 A 나누기 Z를 한 나머지 값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7번 가겠습니다. 네. 자, 27번 문제는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스레드라는 것은 처리하는 단위를 이제 나눠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하는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하는데 스레드는 공용의 영역이 있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또 영역이 별도로 있죠.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고유의 레지스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택 이런 걸 별도로 있는 겁니다. 자, 스레드는 자기만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별 데이터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틀리죠?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공동의 영역도 존재하고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영역도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이번에 보면 단일 스레드에 포함된 스레드들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공유된 영역이 있지요. 네. 자, 세 번째,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프로세서에서 수행될 수 있다. P 스레드는 스레드 생성과 동기화를 위해서 포식스가 제정한 표준 API다 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개념, CPU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작업의 단위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를 두는 이유는 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이유는 병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택과 레지스터를 갖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28번 가겠습니다. 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다중 프로그램이란 뭐라 그랬죠? 자, 하나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중첩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의 프로세서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페이지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보다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스레싱이라고 하는 거죠. 스레싱. 자, 됐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자, 29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언어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이 언어의 번역 과정 한번 생각날까요? 자,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원시 프로그램이다. 소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기계어로 바뀌어줘야 되죠. 네. 기계어로 바뀌어진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목적 프로그램이다. 또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 바꿔주나요? 누가? 바로 번역기, 대표적인 컴파일러가 바꿔주게 되죠. 자, 됐죠? 그러면 목적이 기계어로 바뀌었어요. 바로 실행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른 목적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 편집기, 링케이지 에디터. 자, 링크 작업과 에디터 작업, 편집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링케이지 에디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비로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온다 그죠. 이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네, 로드 모듈이다 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주기억 장치로 적재를 해야죠. 네, 적재 뭐가 되나요? 로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컴파일러,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또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번역기다. 그렇죠? 번역기의 대표적인 거 컴파일러가 있다 그죠. 자, 두 번째 링커는 각각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과 다른 목적 프로그램 또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로드 모듈이라는 실행 가능한 한 개의 기계로 통합시켜 준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프리 프로세서는 그랬어요. 자, 프리라는 게 뭐죠? 뭐뭐 전에라는 뜻이죠. 네, 컴파일 하기 전에 프리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C 언어에서는 프리 프로세서가 존재하는데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변화하는 번역기가 아니라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번역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석을 제거, 주석이라는 건 어때요? 프로그램 실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주석을 제거한다든지 상수에 대한 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프리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에 디버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에 대한 추적, 탐지에 사용이 된다. 디버거는 이제 오류를 고치는 그런 거죠. 네,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애니악 컴퓨터에서는 전선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찾았더니 전선에 벌레가 끼어 있었다. 그래서 그 벌레를 꺼냈더니 이제 기계가 작동하더라. 그래서 벌레를 잡는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래에 대한 상황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디버거라는 용어가 에러를 찾아낸다 그런 데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30번에 보면 링커와 로드에 관한 작업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로더에 대한 기능 4가지가 있었죠. 물론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이제 이 로더가 하는 역할에 4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할, 연, 제, 할, 연재, 적. 첫 글자씩만 외워주면 돼요. 자,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요. 자,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로더의 주 역할이 뭐예요? 적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적재가 주 역할이지만 할당, 연결, 재배치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31번 갈까요? 네, 31번. 네. 자,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임베디드. 네.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자, 임베디드 시스템은 뭐죠?
하나의 하드웨어에 적합한 거예요. 여러 하드웨어에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드웨어에 특징적으로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항상 의존하여 아니에요. 독립적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형태로 변경이 매우 쉽다. 다양한 용도다. 아닙니다. 해당되는 그 시스템 하나에 특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3번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인데 해당되는 하드웨어에서만 특정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다. 미리 정의된 작업만을 수행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어백이라든지, 에어백은 어떠세요? 일정한 속도에서 일정한 속도 떨어졌을 때 터지는 것이고 그 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전자사전이라든지 그런 게 인베디드 시스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32번입니다.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그랬어요. 자, 일괄 처리 시스템, 다중 처리, 전문가, 분산 처리. 이 중에서 꼭 연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네, 바로 분산 처리가 되죠. 자, 분산 처리란 무엇이에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 하나의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해서 써야 되겠죠. 공유를 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죠? 네트워크가 돼야죠. 그러니까 분산 처리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유를 해야 되고, 공유를 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33번입니다. 디스크 할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연속 영역 할당 방법에 따라 고정 크기와 가변 크기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연속된 영역에 할당이 된다. 데이터를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연속된 영역에 집어넣는다. 블럭의 할당 방법에는 그랬습니다. 블럭 단위 할당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트랙과 섹터로 나눠지는데 섹터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여러 개의 섹터를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럭 단위로 할당하는 방법을 블럭 할당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속 할당과 인덱스 할당 방법이 있다.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 책의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덩어리가 몇 번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인덱스죠. 그래서 그런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블럭의 연속 할당 방법에는 단편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단편화다라는 것은 연속 할당이나 비연속 할당이나 단편화 문제는 항상 발생이 하게 됩니다. 자, 새로 포맷한 초기 상태의 하드디스크에는 단편화가 없다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데 단편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편화가 뭐죠? 단편화란 하나의 파일이 연속된 영역에 저장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죠. 조금씩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럭의 연속 할당 방법에도 하나의 파일이 어떠세요?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지만은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은 발생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34번 문제는 하나의 시스템의 한 페이지는 약 2메가네요. 204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41,920바이트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발생하는 내부 단편화는 뭐죠? 들어가고 남은 공간을 말을 하죠. 그러면 이 페이지의 크기, 이 하나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2048이라는 블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48개, 2048 바이트다. 네, 그러면 이 블럭이 몇 개가 있어야 될 것이냐? 예. 그러면 2048, 41,920 나누기 2048을 해보세요. 그럼 20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개가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개. 이 20개가 마련된 공간을, 그러니까 2048 곱하기 20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960이 나왔어요. 41,960 바이트가 나왔어요.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요? 41,920 바이트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얘가 이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남은 공간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계산할 때 41,920 나누기 2048을 했더니 20점 얼마가 나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 41,920개의 사과를 2048 상자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20개를 다 채우고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개 남은 것도 상자에 넣어야 되죠. 그럼 상자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0개의 상자에는 얘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자를 하나 더 마련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34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상자가 몇 개 필요해요? 21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1개의 이 공간. 자, 이 공간의 크기가 지금 얼마예요? 21개의 이 공간의 크기는 2048 곱하기 21이 되죠. 그래서 2048 곱하기 21을 했더니 43,008이 나왔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의 크기는 얼마였어요? 40960이었잖아. 이 공간의 크기에는 얘가 못 들어가니까 상자를 하나 더 마련해서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집어넣었어요. 근데 남죠? 얼만큼 남아요? 이만큼, 이제 여기까지가 41,920을 차지하고 이 남은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남은 공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전체 크기가 얼마였어요? 43,008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의 크기 41,920을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43008에서 41,920을 빼라. 그럼 얼마가 나온다? 1088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밑에 수식은 여러분이 좀 수정해 주면 돼요. 2048 곱하기 20을 계산했더니 4960이다. 그 부분은 여러분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화 없죠? 1088이다. 이렇게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컴퓨터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의 프로세스와 주기억 장치를 고정된 크기, 거기다 밑줄 치면 되죠. 고정된 크기의 블럭으로 나눴다. 프로세스 실행 시 필요한 블럭만을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비연속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크기로 나눈 게 뭐죠? 바로 페이징 기법이죠. 여러분 책 페이지가 다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6번 갈까요? 네,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물리적인 기억장치 공간보다 큰 논리적인 공간을 주소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 자, 가상 메모리 자체의 뜻이 뭔가요? 여기에 주기억장치가 있는데 이 주기억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이 공간에다 이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쓰고자 하는 거죠. 네. 자, 그게 바로 가상 메모리. 이걸 이제 이 부분을 가상 메모리. 근데 가상 메모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드디스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면 어떠세요? 속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상 메모리의 주소 전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TLB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의 주소의 개념과 또 주기억 장치의 주소
주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소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경우 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페이지 부재라는 뜻이 뭔가요? 네, 주격장치에 데이터가 없는 것을 말을 하죠. 네, 그러면 그때 가상 메모리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죠. 4번에 가상 메모리를 이용함으로써 멀티 프로세스들 사이에 물리 메모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네. 자, 37번 가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페이지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페이지 크기는 일반적으로 2의 몇 승, 2의 K승을 쓴다.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페이지에 대한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써야지 돼요. 페이지 1번에 뭐가 있고요. 2번에 있고. 페이지가 이게 넓어가지고 2개밖에 없다. 그럼 테이블도 2줄만 쓰면 된다 그래요. 쉽게. 네. 근데 페이지를 너무 잘게 줄였어요. 네, 잘게. 이렇게.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은 몇 줄 써야 돼요? 5줄 써야 돼요. 5줄.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가 크면은 테이블은 조금만 써도 되고, 페이지가 잘게 쪼개져 있으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늘어난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세 번째,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은 페이지 크기가 클 때보다 내부 단편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효율이 증가한다. 네,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입출력할 때 걸리는 시간은 페이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틀리죠. 그럼 뭐하러 페이지 크기를 크게 줄였다 또는 페이지 크기를 적게 할당했다 하겠습니까? 네. 자,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입출력할 때 걸리는 시간은 페이지 크기에 따라서 또 디스크에 입출력되는 시간과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게.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38번부터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